아. 자, 갑시다. 그러면은 저기 모음 2번을 잠깐만 좀 풀어보고 있을게요. 일단은 1, 2, 3, 4번만 먼저 한 5분 정도 풀어볼게요. 오케이. 잠깐 고민 좀 해볼게. 아이고, 1번도 조금 헷갈리는구나. 그쵸? 1번. 저기 그 1번이 헷갈리면은 요거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뭐냐면은 예전에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정역의 개수보다 공역 개수가 더 많은 경우로 일단 한번 좀 봅시다. 자, 1번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는 뭘까요? 자, 함수라는 용어의 정의부터 따져야 되는데 함수의 정의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오는 거. 그죠? 함수의 정의는 하나 나오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1, 2, 3, 4, 5 중에서 나오고 2 집어넣었을 때도 1, 2, 3, 4, 5 중에서 나오고 3도 4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게 또 나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1, 2, 3, 4, 5 중에서 나와야지 딴 데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예요? 중복순열입니다. 그렇죠?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 자,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온다.
그렇죠? 1, 2, 3, 4가 전부 다 다른 값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1, 2, 3, 4가. 자, 그럼 얘는 뭐예요? 1이 갈 수 있는 게 1, 2, 3, 4, 5. 5가지면 2가 갈 수 있는 거는 2를 제외한 나머지밖에 안 돼요. 그죠? 1이 간 거랑 다른 거 가야 됩니다. 그래서 5, 4, 3, 2를 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순열, 퍼뮤테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증가함수. 증가함수의 개수. 증가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요? F1, F2, F3, F4 집어넣은 게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1부터 나올 수 있고요. 최대 5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순서가 있고 없고 중복을 허용하고 안 하고 순서가 있으면 순서대로 나열해 줘야 되고요. 순서가 없으면 순서 없이 그냥 뽑기, 조합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중복을 허용 안 하니까 순열 P가 되고요. 얘는 중복이 없는 조합이 되겠죠. 그럼 얘는 중복이 있는 순열이니까 중복순열. 얘는 중복이 없는 조합이니까 중복이 있는 조합이니까 중복조합. 그렇죠? 자, 지금 얘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한마디로 1, 2, 3, 4, 5 중에서 4개가 뽑히기만 하면은 얘는 이미 대응관계가 설정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5가 뽑혔다. 그럼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고 3은 3으로 가고 4는 5로 가고. 그렇죠? 1, 2, 3, 5가 뽑히면 이미 대응관계가 결정된 겁니다. 그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될 거예요. 자, 참고로 네 번째, 감소함수라고 한다면 똑같이 5시 4로 나오고 맙니다. 똑같죠?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다섯 번째가 뭐예요? 단조 증가함수예요. 미안, 글씨체는 좀 굉장하지? 하하, 내가 봐도 좀 굉장한 것 같아. 단조 증가함수. 자, 단조 증가함수라는 용어는 교육과정에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정의해요?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다만 뭐예요? 똑같은 게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조 증가함수라는 얘기예요. 자, 단조 증가함수는 특징이 얘처럼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뽑기만 하면 되죠. 왜? 이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다만 차이점은 뭐예요? 위에 거랑 다른 게 똑같은 게 또 나와도 돼요. 같은 걸로만 싹 다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3만 4개 뽑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순서는 정해져 있고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가 필요가 없죠. 똑같은 거 또 뽑을 수 있죠. 중복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래서 5개의 공역 원소 중에 치역이 될 원소 4개를 고르기만 하는데 중복해서 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조 감소함수도 단조 증가함수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2, 3, 4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똑같은 걸 또 뽑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들어가요? 1부터 4까지잖아요. 그럼 뭐 1, 2, 3, 4 중에서 그냥 3개 뽑으면 되겠죠? 2, 3, 4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이해될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돼요. 그럼 뭐 뽑았는데 그게 뭐 2, 4를 뽑았다. 그럼 2, 4겠죠. 이미 순서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1은 2로 가고 3은 2로 가고 4는 4로 가는구나. 근데 왜 답이 없지? 그쵸? 이러면 6시 3이잖아요. 15가지, 20가지죠. 왜 20가지가 없지? 왜 없죠? F1은 지금 대응을 안 시켰으니까. 그쵸? 1도 대응이 있어야 F라는 함수가 결정이 되죠. 왜냐면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일단 대응이 무조건 다 갖춰줘야 돼요. 이게 다 대응이 생겨야 하나의 함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거는 제한 조건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함수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1, 2, 3, 4 중에서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0 곱하기 4니까 답이 80으로 나오죠. 오케이. 함수의 개수는 진짜로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엄청 중요해요. 함수의 개수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해도 함수의 개수는 웬만큼 거의 다 됩니다. 여기서 살짝만 변형이 들어가요. 살짝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번. 뭐 얘는 지금 못 푸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렇죠? 오케이. 다 맞았네요. 그렇죠? 2번은. 그렇죠? 당연히 모평균의 값이 표본평균의 평균과 똑같겠고요. 그 다음에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루테인이 4니까 그냥 4분의 5가 됩니다. 얘가 지금 4분의 5구나. 그래서 4분의 80에다가 4분의 5를 더했기 때문에 4분의 85.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은 어때요? 일렬로 나열하는 거네? 9팩이네. 그죠?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9팩이에요.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A 옆에는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A 옆에는. 그것도 양옆에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한마디로 A는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양옆에 숫자가 다 나와야 돼요. 자, 1분만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두 가지 풀이 방식으로 갈 건데 1번 풀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풀이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웃하는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전체 경우의 수는 9팩이니까 그냥 이건 분모로 놓고 볼게요. 자, 해당하는 경우의 수만 봅시다. 자, 그럼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A랑 숫자 2개를 뽑아 볼게요. 숫자 2개를 뽑읍시다. 그럼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게요. 자,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요. 자, 2개를 뽑으면 어떻게 되죠? A 말고 숫자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 1, 2를 A 옆에다가 배치를 시켜줄게요. A 옆에다가 배치를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둘의 순서를 주는 거니까 2팩. 그냥 4P2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1, 2가 붙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는 고정. 이게 그냥 한 세트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괜찮죠? 이미 2세트만 결정해 놓고 나머지 B, C, D, E와 3, 4 총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얘만 한 세트로 만들어 놓고 이웃하는 거니까 그냥 한 세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하나로 보면 총 7개만 그냥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들어가죠? 그냥 9칸을 다 만들어 놓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러면 A는 이 중에서 양 끝을 제외한 이 7가지 중에 하나로 A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7가지라고 해서 A를 일단 좀 써볼게요. 어디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요 7개 중에서만 나오면 됩니다. 양끝만 아니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양옆에 숫자 넣으라고 했죠? 당연히 조건이 있으면 조건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순서만 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숫자 몇 가지예요? 4가지. 그럼 뭐 1이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숫자는 3가지. 뭐 3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는 그냥 알아서 가세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 주면 돼요. 뭘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무조건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 문제, 특히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실력이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2개 이상의 풀이 방법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한 가지만 풀었을 때는 답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 실수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찾기 힘들어요. 실수 찾는 게. 그래서 다른 방법 하나를 더 써보면은 그때 얘네 둘을 비교해서 만약에 둘이 값이 똑같이 나왔다. 그럼 틀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둘이 답이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둘 중에 좀 더 맞을 것 같은 걸 기준으로 나머지 하나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내주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 세이브가 됩니다. 어차피 얘는 7팩에다가 4 곱하기 3 한 거죠. 얘도 7팩에다가 4 곱하기 3 한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7팩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럼 얘는 7팩 약분해주면은 9 곱하기 8. 그래서 4 약분해주고 3 약분해주면 6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괜찮아? 아닌가? 맞게 푸는데 약분해주면 된다. 아 그래? 그러네. 답은 맞네. 이게 약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지금 이 4번 문제도 생각보다 꽤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4번 문제. 혹시 풀었을까? 아직 못 고쳤나? 자, 우리가 그 4번 문제는 거의 대부분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은 해석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요. 마지막에 나오는 y가 8 플러스 3분의 2식은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걸 구하는 걸 잘 못해서 그럽니다. 자, 근데 무조건 표준정규원포로 확률 뽑아내는 건 수능 끝날 때까지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게 뭐냐? 표준화예요. 표준화만 잘하면 돼요. 진짜로 표준화만 잘하면 됩니다. 자, 1번만 고민해 볼게요. 자, x, y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자, 요거 표준화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얘는 z 값이 어떻게 돼요? 편차는 4에서 8 뺀 거죠. 마이너스 4.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됩니다. 자, 얘는 편차가 빵이에요. 아,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0까지 확률이구나. 얘는 뭐예요? 똑같이 표준화해서 본다면은 y를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z가 되죠. 자, 얘는 편차가 얼마예요? 8 마이너스 m. 얘를 시그마로 나눈 거예요. 이게 지금 2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표준화 그래프에서만 볼게요.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만 그려봤어요.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3분의 4네. 자, 얘는 지금 시그마 분의 8 마이너스 m이에요. 이거보다 커나 같을 확률이에요. 근데 둘이 합쳐서 2분의 1 나오려면 얘는 지금 요거잖아요. 그럼 둘이 합쳐서 2분의 1 나오려면은 얘 값은 어떻게 나와야 되지? 8보다 커 낫다?
아이, 야, 이게 틀렸다. 여기가 아니구나. 요거네요, 요거. 그렇죠? 요거. 얘가 지금 저거예요. 자, 그럼 얘는 크고 났다. 합쳐서 2분의 1이 나오려면 얘는 일단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시그마분의 8-m이 지금 2분의 m 0보다는 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시그마분의 8-m 보다 커 났다. 자, 그럼 둘이 합쳐서 2분의 1 나오려면 어때야 돼요? 그렇죠. 좌우 대칭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미지수는 m과 시그마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야, 그럼 이거 못 푸는 거 아니냐? 여기서 보통 막혀요. 근데 그 식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왜? 얘도 어차피 확률 계산하려면 표준화 시켜야 돼요. 편차는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에서 평균 뺀 게 편차죠. 자, 얘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m과 시그마 관계만 나오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m과 시그마 관계만. 표준화밖에 없어요. 표준화밖에.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고민해 보고요. 자, 된 친구들은 5번 좀 가볼게요. 5번도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지. 만약에 좀 힘들어서 손대기 힘들 것 같으면 뒤에 있는 3, 4번 문제 위주로 좀 먼저 풀어봐봐요. 고민 더 할 수 있으면 고민 더 해도 좋고요. 잘했네. 갔다. 자, 그래서 이 관계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m과 시그마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나는 얘를 대각선끼리 할게요. 4 시그마는 3배 하니까 24 빼기 3m이 되겠죠. 자, 뭘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3으로 나눠보니까 3분의 4 시그마가 8-m이에요. 괜찮나요? 8-m이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얘가 지금 3분의 4 시그마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숨은 그림 찾듯이 찾아야 되냐? 아니, m 대신에 바꿔놓으면 알아서 정리돼요. 어차피 연립시키면 되는 거라서. 진짜요? 이거 그냥 m이라고 해서 m 바꿔 집어넣어도 돼요. 시그마를 바꿔 집어넣어도 돼요. 진짜로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얘는 z가 시그마분의 3분의 4 시그마 더하기 3분의 2 시그마. 2 시그마예요. 그래서 z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m값과 시그마 값을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조금만 더 정리해보고 5번 한번 볼게요. 평균이 안 나오는데.
평균이 나와버렸어. 응? 어떻게 나왔지? 아, 이거 6이 아니고 시그마인데. 신기하게.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미안해. 이게 시그마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육자랑 되게 많이 헷갈려요. 아, 이게 나도 좀 그런 편이라서 그렇죠. 뭐가 시그마고 뭐가 6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시그마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일부러 뒤에다가 물결을 한번 좀 넣어줘요. 이러면 덜 헷갈려서. 아니 꼭 그러라는 건 아닌데 안 헷갈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사실 나도 내가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n 쓸 때, 스몰 n 쓸 때. 문제는 내가 n 쓸 때랑 7 쓸 때랑 9 쓸 때가 별 차이가 안 나요. 이게 나도 헷갈려요, 가끔 가다가. 이게 9를 빨리 쓰다가 7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n을 써놓고서는 7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내가 써놓고. 근데 미안해, 사람마다 좀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시그마를 6과 착각하는 경우. 조금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거 착각하기 싫어서 물결. 아니 뭐 방법이라고 하면 방법이지만 별 차이 없긴 한데 일부러 좀 내려갑니다. 일부러 6이랑 좀 차이가 나게 하려고. 자, 아무튼 그래요. 자, 답은 그래서 0.9772가 되겠네요. 그래서 Z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4번. 자, 그러면 5번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아닌가 봐요. 아닌가? 와! 자, 5번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번과 관련된 문제로 퀴즈 하나만 잠깐 좀 해볼게요. 퀴즈 하나만. 자, 주사위를 36번은 좀 그런가? 36번 말고 45번 던졌다고 할게요. 던질 때 2 이하 눈이 나오면은 1,000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3 이상의 눈이 나오면은 200원을 잃는 게임을 한다고 칠게요. 이때 상금을 X,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을 X라고 할 때 그 상금의 기대값은 얼마냐? 자, 요거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5번보다는 살짝 쉬운 버전의 문제입니다. 비슷해요. 여러 번 했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재미를 덧대기 위해서 분산도 구해볼게요. 분산도 구해볼게요. 평균까지는 잘 푸는데 분산해서 실수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뭐 기말고사 영순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분만 있다가 힌트를 좀 갈게요.
원래 이렇게 커요? 분산이? 미안, 내가 숫자 좀 키워놨어. 이렇게 커요? 미안. 엄청 커요, 지금 분산이. 미안, 크네요. 잘했어요. 자, 일단 이 문제를 볼 때,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연히 이 상금 같은 경우에는 연속 확률 분포냐, 이산 확률 분포냐부터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평균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확률 분포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설마 이 상금이 지금 연속 확률은 아니겠죠? 왜냐면은 다 이 이하 놈만 나오면 1,000원씩 45번 45,000원 받을 거예요. 그렇죠? 다 이 이하로만 나오면 그 다음에 다 3 이상만 나오면은 200원씩 45번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9,000원. 그 9,000원 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확률 분포 X는 마이너스 9,000원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뭐 한 번 줄고 하면은 뭐 1,200원이 늘 테니까 뭐 마이너스 7,800원.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마지막 12,000원까지 나오겠네요. 그렇죠? 와, 그러면 이런 이항분포래. 이런 확률 분포에서 기대값 구하는 거구나. 확률에다가 별량에다가 확률 다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45개예요. 이걸 언제 다 더해요? 괜찮나요? 45개는 아니지. 46개죠. 그러면 당연히 뭘 생각해야 되냐? 머릿속에서 정규분포 떠올리면 안 되고요. 일단 이항분포에서 끝장을 낼 수 있으면 이항분포란다. 이사랑률 자꾸 답을 얘기하고 있어. 이사랑률 분포에서 끝장을 낼 수 있으면 끝장을 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정규분포로 가는 거예요. 정규화 시켜서. 자, 근데 얘는 지금 이사랑률이지만 딱 보니까 뭐예요? 주사위를 45번 던지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매번 주사위 던질 때마다 어때요? 확률이 일정하죠? 이항분포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항분포를 갖다 써야죠. 이렇게 풀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풀라는 거는. 그러면 이항분포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때 다시 한번 이항분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매번 성공 확률이 일정한지 아닌지로 판단해 줘야 됩니다. 매번. 자, 그러면 그때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뭐가 성공한 횟수인지. 그래서 나는 이 이하 눈이 성공한 횟수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항분포를 따라갑니다. 시횟수는 4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률은 이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로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이항분포는 확률 변수가 항상 의미가 지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횟수랑 성공 확률만 있으면 얘는 바꿀 수 없는 애가 돼요. 내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확률 변수는 뭐예요, 의미가? 다시 한번 성공횟수예요. 그렇죠? 얘가 시행횟수고 얘가 성공 확률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성공 확률을 이 이하 눈이 나올 확률로 잡았으니까 이 성공 횟수의 의미는 뭐예요? 이 이하 눈이 나온 횟수예요. 지정돼 있어요, 이미. 그렇죠? 지정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하 눈이 나온 횟수가 상금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다른 걸로 만들어야죠. 그쵸? Y라고. 이 이하 눈이 나오는 횟수를 그냥 Y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뭐 A로 잡아도 되고 뭘로 잡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하 눈이 나온 횟수와 상금은 그러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이 이하 눈이 나온 횟수에 따라서 1,000원씩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요 상금은 이 이하 눈이 나온 횟수만큼은 1,000원씩 받아가겠고요. 그럼 이대로 끝나요? 아니지. 이 이하 눈이 나온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3 이상 나왔을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은 200원씩 또 잃어줘야 돼요. 그래서 45번 전체 횟수 중에서 이 이하 눈이 나온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만큼은 200원씩 잃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얼마? 1200y 빼기 9,000원이에요. 그렇죠? 아, 우리는 이 이하 눈이 나온 횟수에 따라서 상금이 결정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평균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대값은? 아, 1200y 빼기 9,000이구나. 그래서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이항분포가 정말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엄청 많이 쓰이는데 문제는 이항분포는 확률 변수의 의미가 고정돼 있어요. 걔네를 다른 이항분포가 아닌 애들로 확장 적용을 하려면 얘밖에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확장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1200 평균 빼기 9,000으로 들어가주면 되겠고, 자, 얘는 그러면 y의 평균은 어렵지 않은데 얼마예요? 평균 15번이에요. 그렇죠? 1200에 15번 곱하고 9,000원 빼주면 되는구나. 그럼 얘 하면은 얼마예요? 15 곱하면은 18,000이죠? 18,000에서 9,000을 뺐으니까 상금의 기대값이 현재 9,000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해요? 1200y 빼기 9,000인데 어차피 다 같이 9,000씩 빼는 거는 편차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 돈도 9,000원이 줄지만 평균도 9,000이 줄기 때문에 편차가 안 바뀌죠. 그래서 9,000은 있으나 많아요. 다만 1200배를 하면은 편차는 1200배가 되겠고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기 때문에 1200의 제곱배만큼 분산값은 커지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분산값을 구할 수 있어요. y 분산은 npq, 여기다가 3분의 2만 곱하면 되죠? 그쵸? 자, 3분의 2 곱하면 10. 분산의 집이 10이네요. 여기다가 그냥 10만 곱하면 되는구나. 1200 제곱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1200의 제곱이니까 얼마지? 144만. 144만에다가 10 뺐으니까 1440만. 그쵸? 엄청 크네요. 그쵸? 그래서 표준 편차를 쓰는 거예요. 왜? 분산은 피치 못하게 양수화시키면서 제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평균보다 말도 안 되게 너무 큰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곱근을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실제로는 1200 루트 10이 표준 편차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랑 수준이 비슷해지죠. 그죠? 왜? 우리는 표준화시키는 과정에서 전부 평균에서 표준 편차 몇 배수로 가는 게 되는 건데 평균이 얘면은 표준 편차 몇 배수 한다 그러면 이거 0. 몇 배 막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개념을 표준 편차로 바꿔서 적용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요 논리 그대로 지금 5번을 생각을 해봅시다. 5번을. 자, 5번은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면 P를 X방향으로 3만큼. 자, 2 이하면 X방향으로 3만큼. 3 이상 나오면 Y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움직이고 있대요. 자, 이 시행을 15번 반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15회 시행해요. 자, 그랬을 때
그 이동된 점 P와 점 P와 3x 플러스 4y는 0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로 잡는데요. 그럼 평균은 얼마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 점좌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식은 알고 있죠?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에 점좌표가 나와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x계수 y계수 제곱 루트에다가 절대값 x1, y1 갖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ax1, by1 플러스 c.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 이건 증명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우는 게 제일 나아요.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우라고 하는 공식은 몇 개 없습니다. 수상에서는 제가 유일해요. 수학상에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얘는 어떻게 봐야 되지? 맨 처음에 P가 원점에서 출발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시행의 수가 15번인데 몰라. 어디가 점 P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x 플러스 y는 0이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이런 직선이에요.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한 확률 변수 x는 그 P에서부터 이 지점까지의 거리예요. 이게 지금 x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쓰지? 아까 전에 여기서 한 거 잘 생각해봐요. 이쪽에서도 보면은 상금을 기준으로 확률 변수를 지정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빡세요. 뭐에 초점 맞춘 거예요? 매번 성공 확률이 일정한 거. 다른 변수로 일단 이 항법을 잡아놓고 그 다른 변수와 x와의 관계만 찾아내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도 똑같이 15의 시행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항문법 새롭게 y라고 잡아볼게요. b, n, 3 이하 눈이 나올 확률 3분의 1로 잡아봅시다. 그렇죠? 자, 2 이하 눈 횟수예요. 그죠? 2 이하 눈 횟수. 자, 이렇게 잡혀져 있다. 그러면은 잠깐. 그래도 지금 거리가 바로 안 나오는데? 아니, 점피좌표 잡으면 돼요. 점피좌표. 점피좌표가 y의 개수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아니, 어차피 이 이하가 나올 때마다 x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면 y 나온 횟수만큼 x좌표는 그냥 30 움직이겠죠. 괜찮네? y 나온 횟수만큼은. 그럼 y좌표는 어때요? 15번 중에서 y 나온 횟수를 제외한 나머지만큼만 그냥 일식하고 마는 거예요. 결론은 이 점의 좌표는 3y, 15-y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x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x는 x계수 y계수 제곱합 루트 절대값 이 식에다가 x좌표, y좌표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죠?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틀렸어요? 아닌 것 같은데?
변수를 x로 쓴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면 변수 x는 확률 변수, 거리기 때문에 얘 변수는 x가 아니죠, 그러면은. 그래서 얘 변수를 y라고 잡으면은 3y, 15 마이너스 y. 그래서 얘는 그지. 그러면 돼. 그게 x가 되니까 맞아요. 그럼 답이 맞아요. 잘했습니다. 어떻게 좀 괜찮을까? 잠깐만. 90m.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5분의 절대값 9y 플러스 60 마이너스 4y 의 절대값이 되겠고요. 5분의 절대값 5y 플러스 62죠. y 플러스 10이에요. 아, x는 y 플러스 10이구나. 그래서 이 이하의 눈이 나온 횟수만큼 x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이러면은 그 좌표점 나왔죠. x좌표, y좌표. 그럼 그 좌표점에서부터 점과 직선사의 거리. 그 식을 기억 잘하는 거지. 저 식 괜찮아요. 미안해, 저거 더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P점 자체가 3y, 15 마이너스 y. 거기서부터 3x 플러스 4y는 0까지 거리예요. 그래서 x계수, y계수 제곱할 루트분의 절대값 저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좌표 같은 거 집어넣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 답은 거리의 평균은 y 플러스 12니까 y의 평균만 잘 구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평균이 얼마예요? 둘 곱하니까 5. 그래서 5 더하기 12라서 답이 그냥 17로 나오고 말아요. 17로. 그렇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저기 근데 실제로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까요? 내가 만약에 실전에서 이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길게 갈까요? 이게 수능 문제라면은 논술이면 이렇게 가야 돼요. 논술이면은. 근데 객관식 단답형이라면은 나는 그냥 이렇게 들어갈 거야. 어차피 평균적으로 거리가 얼마인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평균적으로 좌표가 어딘지를 찾아도 돼요. 그럼 평균적으로 어때요? 1대2로 나오겠죠? 3분의 1, 3분의 2니까 5 이하가 5번 나오고요. 3 이상이 10번 나올 거야. 평균적으로. 괜찮죠? 15,10이에요. 15,10. 그래서 15,10에서부터 거리가 답이에요. 괜찮아요? 15,10에서부터 거리. 그렇죠? 혹시 뭔 소리인지 괜찮을까? 오케이. 그래서 15,10 가지고 구해도 됩니다. 근데 분산은 이게 안 통해요.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을 알기는 해야 됩니다. 원칙적인 방법.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어떻게 증명하죠? 미안해. 얘는 그냥 받아들이기 나을 거예요. 증명 과정이 굉장히 좀 길고 복잡해요. 진짜로. 그나마 제일 짧은 게 벡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건데 그 벡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15,10 과 3x 플러스 4y는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거리를 구한다면은 나는 뭐 이렇게 구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쉽지는 않겠다. 미안. 자, 이거를 나는 이렇게 구하기는 합니다. 이렇게도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 지금 이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야. 그쵸? 자, 그러면 나는 이걸 가지고 X좌표가 15인 지점을 찾을 거예요. 15인 지점. 그럼 얘는 15 집어넣으면 45가 되죠. 숫자 지저분하다. 미안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미안해. 숫자 너무 지저분하다. 이러면은 하는 의미가 별로 없네요. 안 되겠다, 미안해. 그냥 점과 직선 사이거리 써요. 점과 직선 사이거리. 자, 그 다음에 6번대로 좀 가볼게요. 6번. 자, 6번에서는 33444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점수를 얻는 시행을 한다. 자,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는데 3이 나오면 주사위 3번, 4가 나오면 주사위 4번 던진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주사위 눈의 합이 11 확률을 구하여라. 자, 주머니 안에는 3, 3, 4, 4, 4가 있고요. 주사위가 있어요. 그렇죠. 1, 2, 3, 4, 5, 6.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점수가 10점일 확률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일반적인 케이스로 3이 나올 때 4가 나올 때 해서 3이 나올 때 10점, 4가 나올 때 10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곱셈 정리 쪽에서 한번 끌어와 볼게요. 전 사건 S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특별한 건 아닌데 생각이 빠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3이 나오는 경우 그 외에 나머지 경우 4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주사위 눈의 합이 10인 사건. 자, 그러면은 합이 10인 사건의 확률은 주머니에서 3 나왔을 때 합 10 나오는 경우랑 주사위가 4가 나올 때 합이 10 나오는 경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이 10 나올 확률은 주머니에서 3이 나오면서 합이 10 나올 확률과 주머니에서 4가 나오면서 합이 10 나올 확률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게 어차피 케이스 분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주사위에서 3이 나오는 경우, 4가 나오는 경우. 자, 그럼 얘는 어차피 곱셈 정리로 봐야 되니까 주머니에서 3이 나올 확률에다가 주머니가 3이 나온 경우만 놓고 봤을 때 합이 10 나올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케이스 분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 조건부 확률로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4가 나올 확률 곱하기 주머니에서 4가 나왔을 때 합이 10 나올 확률.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더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쓰는 거냐면 체계를 잡아야 돼요. 이게 오히려 더 복잡해요. 근데 이 체계 안으로 녹여놓는 게 빠뜨리지 않고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갈비뼈 하나 나가 있는 거를 끼워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3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5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주머니에서 3이 나왔을 때 합이 10 나올 확률 구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주사위 3번 굴려서 합이 10 나올 확률 구하는 거예요. 결론 뭐냐면 주사위 첫 번째 눈 A, 두 번째 눈 B, 세 번째 눈 C 합쳐서 10 나올 확률이에요. 그쵸? 단 A, B, C는 1부터 6까지밖에 안 돼요. 아, 자연수인데 그마저도 상한선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좀 설명해 보고 다음 거는 좀 하라고 해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인 상태에서 A, B, C 1에서 6 사이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 해야지만 중복적으로 풀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세면 안 돼요? 그냥 세도 돼요. 그냥 세도 돼요. 11이 나오면 안 되는구나. 뭐 334, 뭐 이런 거 하면서 다 세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개수가 똑같으니까 중복접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이걸로 가겠지만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3번 굴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6의 세제곱입니다. 주사위 3번 굴리는 거는 666 합이 10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사건은.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상한선보다는 하한선을 먼저 생각해 봐요. 0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 하나씩 주고 시작할 겁니다. 얘를 A' 플러스 1, 얘를 B' 플러스 1, 얘를 C' 플러스 1로 바꿔놓으면은 A', B', C' 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음이 아닌 정수회가 되나? 음이 아닌 건 맞는데 5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쟤를 갖다가 3H7로 끝장내면은 안 돼요. 왜? 상한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3H7에서 빼주면 돼요. 뭐? 7이 나오는 경우와 6이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7이 나오는 경우는 어느 경우예요? 7빵빵, 빵 7빵, 빵빵 7 3개 빼주면 되고요. 6이 나오는 경우는 셋 중에 하나, 6 하나 골라주고요. 그러면 6인 경우에 나머지 만약에 얘가 6 나왔다. 그럼 둘이 합쳐서 1인 거죠? 그렇죠? 둘이 합쳐서 1. 두 가지겠죠? 괜찮나요? 6일빵, 6빵1. 그쵸? 그건 A만 넣고 봤을 때. 그게 B가 6인 경우에도 똑같이 1빵빵1. 그쵸? 뭐 2H1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2H1이라고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쵸? 왜냐면 5까지밖에 못 나와서 그래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3H7 빼기 3 빼기 6이에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런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게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일일이 다 세면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인 경우 다 세면 돼요. 근데 그걸 세에다가 틀려요. 한두 개 빼먹어서.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능은 절대로 문제 막 만들지 않아요.
그쵸? 답 나왔는데? 응? 그거 답인데? 그러네.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P가 4가 될 확률.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공 4가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사위를 4번 던집니다. 주사위를 4번 던지다 보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6의 4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똑같이 A, B, C, D 4개 주사위 굴린 게 합이 10 나와야 되는데 얘네 전부 다 1부터 6까지. 왜냐면 주사위 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를 A' 플러스 1, 얘를 B' 플러스 1, C' 플러스 1, D 플러스 1로 바꿔줘서 하한선이 0이 되게 만들게요. 의미 아닌 정수회가 되게끔. 1111 넘겨서 빼면 6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한선은 문제가 없어요. 0 이상. 그죠? 0, 1, 2, 3 나오는 것까지 괜찮은데 문제는 최대 5까지밖에 못 나온다라는 게 문제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한선 처리 방법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빼는 거 외에는 나오기 힘듭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한선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딱 1, 2 차이 나는 거 정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걔네 몇 개 빼는 게 나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얘는 지금 뭐라고요? 아, 4개 중에서 6개를 뽑는 건데 딱 뭐만 문제가 돼요? 6만 문제가 되죠? 그럼 6빵빵빵, 빵6빵빵, 빵빵6빵 이렇게 총 4개만 더 빼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4의 축 빼기 4.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주면 답이 됩니다. 요거랑 플러스 요거로 들어가주면 얘는 5 곱하기 6의 세제곱 분의 2 곱하기 3H 7이면은 9시 7. 9시 7은 9시 4고 36. 36에서 36, 9 빼니까 27 되겠고요. 더하기 5 곱하기 6의 4제곱 분의 3 곱하기 자 얘는 4H 6 9시 6이죠. 9시 3이랑 똑같으니까 98732에 84 빼기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얼마로 봐야 될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이게 27의 2배 54가 되겠고요. 얘는 80의 3배 240이네요. 아무래도 그냥 통분하는 것보다는 좀 약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차피 둘 다 6으로 약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으로 약분시켜주면은 2개 6, 9, 54 얘도 3개 40 그냥 5 곱하기 6 세제곱으로 할게요.
54에다가 40 더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6의 세제곱에 94니까 이 하나만 약분해주면 얘는 6제곱 곱하기 3, 얘는 47. 그래서 36의 5배, 180의 3배, 540분의 47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7번도 잠깐 좀 가볼게요. 7번. 자, 한 2분만 고민해볼게요. 얘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2분만. 그리고 된 친구들은 8번 좀 고민해볼게요. 그렇죠. 뭐 7번은 지금 아무렇지 않게 벌써 2명이 답이 나와 있어요. 3명이 답이 맞았습니다. 아주 뿌듯하다. 원순열 잘해서. 자, 얘는 어려운 이유가 딱 하나죠. 딱 하나? 딱 하나는 아니지. 조건이 3개죠. 원순열 조건, 이웃하는 조건, 이웃하지 않는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건이 2개 이상 나왔을 때는 항상 어떻게 정리해 주면 좋냐? 세 조건을 한 번에 처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까 우리 그 덧셈 정리로 문제 풀 때도 뭐냐면 2개 조건인데도 한 번에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그래서 분석적으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가장 까다로운 조건 하나를 먼저 처리해 놓고 나머지를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럼 원순열이 가장 까다로울까요? 이웃하는 게 가장 까다로울까요? 이웃하지 않는 게 가장 까다로울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원순열만 아니면 할만해요. 원순열이라서 어렵지. 그러면은 나는 가장 까다로운 걸 원순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걸 기준 조건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뭐가 까다로운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무거나 해요. 진짜로. 아무거나 하나만 먼저 정리해놓고 나머지를 추가 조건으로 정리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나는 원순열로 볼게요. 왜? 원순열을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뭐 하나만 딱 고정되면은 못 돌리는 거죠. 우리가 당장 원탁에 6명을 앉힌다고 친다면 2가지 방식을 썼어요. 첫 번째는 에이 몰라 그냥 다 다른 자리라고 봐. 6팩이라고 원순열 아니 그냥 직순열 해놓고 나면은 한 바퀴 돌리는 동안에 중복이 총 6번 나오죠. 6으로 나누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잖아요. 이거 말고 나는 고정 방식을 굉장히 많이 선호한다고 그랬죠. 고정 방식이 뭐예요? 얘는 누군가 하나 특정 자리에 앉았을 때 A가 만약에 여기에 앉아있다면 5자리는 이제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앉았을 때는 6자리가 다 같은 자리라서 문제가 되지만 누군가 하나라도 앉아있으면 6개, 아니 남은 5개는 다 다른 자리가 된다. 얘랑 얘랑 다른 거고 얘도 얘 맞은편이고 얘는 A의 오른쪽, 얘는 A 왼쪽이에요. 5개 자리가 다 달라요. 1, 2, 3, 4, 5라고 잡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같으니까 순서가 없지만 다르면 순서가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A가 여기 앉는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요? 한 가지잖아요. 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쓰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A부터 들어온다고 칠게요. 그 A가 여기에 앉아도 여기 앉아도 여기 앉아도 어디에 앉아도 내가 A가 북쪽이 되게 그냥 고민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그냥 한 가지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는 어떻게 처리해서 들어가요? 이 자리가 나머지랑 똑같아서 문제가 되면 이 동등함을 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를 골라주고요. 그 사람이 여기 앉는 경우 말고 또 중복된 자리가 몇 개 있는지 생각하죠. 사람 수를 똑같은 자릿수로 나눠주면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자리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누군가 아무나 한 명이 특정 자리에 앉히는 데 들어간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자리는 다 다르니까 그냥 5팩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다 다른 자리니까 이제 5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10자리에 우리가 누군가를 앉힌다고 친다면 물론 그냥 순열 방식으로 간다면 에이 몰라 10명 일단 앉히고 봐. 그리고 한 바퀴 돌리는 동안에 똑같은 케이스가 2번 나오죠. 2로 나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얘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원순열에서는 얘가 굉장히 효용 가치가 큰데 저런 식으로 조건 여러 개 가져가 있으면은 이걸로 푸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 방식을 가지면 좋죠. 자, 고정 방식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지금 이 자리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고 요거는 요거랑 똑같고 그쵸? 뭐 이거는 이거랑 똑같고 다 2개씩 짝지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아무 자리 하나라도 누군가 하나가 앉아있다면 걔만 깨지는 게 아니고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다른 자리가 돼버려요. 그렇죠? 아무도 안 앉으면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은 건데 여기 누구 하나 앉아있으면은 나머지 9자리가 다 다른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열을 깨는 고정 방식의 핵심이죠. 자, 미안해, 알았어. 벌써 30분 지났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아무나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가지. 근데 똑같은 자리가 몇 개요? 2개죠. 그러니까 A가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 자리 한 자리에 누군가를 특정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라는 거죠. 그럼 여기 A가 앉으면서 나머지 다 다른 자리 9명이 9자리에 순서대로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팩. 그쵸? 직순열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 논리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당연히 지금 얘는 어때요? 원순열을 깨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를 특정시킬 거예요. 자, 근데 가조건, 나조건 보니까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B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네. B를 고정시키자. B를 고정시켜 볼게요. 그럼 B는 이 중에 아무데나 앉는데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한 가지라고 얘기했죠?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그럼 나는 그 B를 북쪽에다가 깔고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한 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가조건부터 처리해 볼게요. A, B가 이웃하다 그랬죠? 이미 원순열은 깨졌어요. B가 저기 앉아있는 순간. 그러면은 A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죠? 그럼 2가지. 그럼 A가 여기 앉았다고 칠게요.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B랑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자리 3개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3가지밖에 없겠네요. 그럼 C가 앉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남은 3자리는 그냥 랜덤하게 알아서 앉으세요 하면 돼요. 3명이 그냥 순서대로 앉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끝이죠. 36가지. 그래서 지금 잘 풀었습니다. 잘 풀어서 맞춘 사람들도 많아요. 풀이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겠는데. 뺐어요. 뺐어? 오케이. 오케이. 틀을 아예 만든 건가? 비슷하네. 오케이. 곱하기가 똑같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우, 이 다리 풀었네. 화이팅? 근데 이거 어떻게 들어간지 잘 모르겠네. 이거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오케이. 그죠? A를 고정시켜 놓고 바꿔도 됩니다. A를 고정시켜 놓고 바꿔도 돼요. 난 B를 그냥 쓴 것 뿐인 거고. 미안해. 8번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8번까지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되겠네요. 8번은 진짜로 정말 초고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얘는 한 20분 잡고 해야 되는 건데 미안해. 여기까지는 좀 힘들겠네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올 때까지 가능한 한 여기에서 지금 8번 문제들 제외하고는 다 풀어볼게요. 8번 문제 제외하고는 8번 문제만 어려워요. 8번 문제만. 나머지 다 풀 수 있어요. 고생했어. 안녕. 으아. 화이팅.